주식 투자가 어렵고 복잡하시죠? 만약 앞으로 대박날 주식들 리스트를 누가 한 번에 쫙 뽑아준다면 어떨 것 같나요? 생각만 해도 설레시죠? 오늘 소개해드린 위대한 투자자 조엘 글린블라트가 그 방법을 소개해줍니다. 글린블라트는 주식을 1도 모르는 주린이도 따라할 수 있는 알짜배기 주식들만 찾는 마법 공식을 알려주는데요. 이 공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돈을 잘 버는 기업을 싸게 사는 겁니다.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냐고요? 글린블라트는 이 당연한 개념을 실제 투자에 적용시켜서 연수익률 24%를 거뒀습니다. 그리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이 마법 공식 사용법을 자신이 쓴 책에 잘 정리해줬죠. 오늘은 이 조엘 글린블라트의 마법 공식 투자가 어떤 건지 알아보고 실제 이 공식을 활용해서 투자할 만한 주식을 찾아보고 몇 가지 장단점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끝까지 잘 따라와주세요. 자, 먼저 글린블라트가 어떤 투자자인지부터 알아야겠죠. 글린블라트는 미국의 명문 와튼 MBA를 졸업하고 1985년에 고담 캐피털 펀드라는 헤지 펀드를 차린 투자계 엘리트였습니다. 1985년부터 1994년까지 이 고담 캐피털 펀드를 운영하면서 글린블라트가 얻은 수익률은 수수료 차감 전 50%, 차감 후 30%입니다. 투자 커리어 초반부터 엄청난 성과를 거뒀던 거죠. 그리고 1995년부터 2009년까지 비공개로 펀드를 운영하다가 2008년에 고담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펀드로 다시 투자자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. 이 긴 투자 커리어 중에서 사실 오늘 집중해볼 포인트는 바로 글린블라트가 쓴 책입니다.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이라는 책인데요. 글린블라트는 2006년에 이 책을 출간하면서 누구나 대박날 주식을 찾을 수 있는 마법 공식을 소개했습니다. 이 마법 공식이 무엇이냐? 바로 모든 주식들을 크게 두 가지의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겁니다. 첫 번째,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버냐. 두 번째, 버는 돈에 비해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나. 첫 번째,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는 바로 ROC, Return on Capital로 따지는데요. 이 ROC의 공식은 EBIT 나누기 Net Fixed Asset 더하기 Working Capital인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? 제가 좀 더 알기 쉽게 바꿔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분자 EBIT은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순이익 있죠? 이 순이익에 이자 비용과 세금을 더한 값입니다. 그러니까 이자와 세금을 빼기 전에 이 기업이 영업으로 번 돈이죠. 제 이전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게 뭔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? 네, 맞습니다. 이 EBIT은 영업이익과 비슷합니다. 둘 다 이자와 세금을 감안하지 않기 때문이죠. 자, 그 다음 분모는 Net Fixed Asset과 Working Capital, 그러니까 순 고정자산과 순 운전 자본인데 이건 뭐랑 같냐? Invested Capital, 투하 자본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이 회사가 들인 자본적 투자인 거죠. 그래서 이 ROC 공식을 다시 보면 영업이익 나누기 투하 자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예전에 다뤘던 ROIC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. 사실 이 ROE, ROC, ROIC 이 공식들이 딱 하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공식마다 조금씩 다를 때가 있는데 큰 개념은 똑같습니다. 회사가 투자한 자본 대비 얼마나 수익을 많이 거두는지. 그래서 마법 공식의 첫 번째 요소는 이 ROC, 자본 대비 수익률이 높아야 합니다. 자,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요소는 뭐냐? 기업이 버는 수익 대비 주가가 싸야 합니다. 이걸 글린블라트는 Earnings Yield로 수치화했는데요. 이 Earnings Yield의 공식은 아까 설명해드렸던 EBIT 나누기 Enterprise Value입니다. Enterprise Value는 기업 전체의 가치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우리가 흔히 아는 시가총액에 그 회사의 부채값까지 더한 총합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됐을 때 단순히 자본, 에퀴리만 사는 게 아니라 부채까지 사게 되니까 내가 실제 이 회사를 매수하게 될 때 내야 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합니다. 어쨌든 글린블라트는 이 Earnings Yield가 높아야 한다고 하는데요. 그 말은 분자, EBIT, 영업이익이 높거나 분모, Enterprise Value, 이 기업 가치가 낮아야 하는데 그래서 기업 가치 대비 영업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들이 더 가성비가 좋고 투자하기가 좋다는 겁니다. 자, 근데 여러분들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시죠?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주식이 몇백 개나 넘는데 내가 얘네들을 이 공식대로 언제 다 계산하고 있어? 걱정 마세요. 글린블라트가 얘네를 다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. 책에서도 소개해준 웹사이트인데요. 글린블라트가 직접 만든 매직 포뮬라 인베스팅이라는 웹사이트입니다. 이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바로 딱 투자할 만한 회사들을 뽑아주는데요. 얘네는 무슨 기준으로 뽑히냐? 제가 아까 말한 마법 공식 두 가지 요소 있죠? ROC와 Earnings Yield. 이 웹사이트에서 모든 주식들의 이 두 가지 수치를 계산을 해서 다 순위를 매깁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치가 높은 순위대로 이 리스트를 뽑아주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해야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. 그냥 여기서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죠. 그래서 글린블라트는 주식을 1도 모르는 투자자도 이대로 따라만 하면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. 글린블라트는 이 리스트를 활용해서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. 먼저 첫 번째, 글린블라트는 시가총액 5천만 달러 이상의 주식들을 필터링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너무 작은 소형주의 경우에는 이 수치들이 일시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유지될 확률은 좀 더 낮아서인데요. 그래서 이 웹사이트에 5천만 달러, 15 밀리언을 최소 시청으로 넣고 50개 주식을 선택해서 한번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까 말한 두 가지 수치가 제일 높은 주식들이 쫙 이렇게 리스트로 나오죠. 참고로 이 주식들은 순위대로 나온 게 아니라 알파벳 순입니다. 글린블라트는 책에서 말하기를 이 리스트에서 한 20개에서 30개의 회사를 고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정한 20, 30개의
회사를 12개월에 걸쳐서 조금씩 사서 모으라고 하네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첫 달은 처음 두세 개의 주식을 사고 다음 달에는 다른 두세 개의 주식을 또 사는 겁니다. 그리고 1년 정도 후에 이 30개의 주식들을 모두 매수했으면 그 후부터는 매 분기마다 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주라고 합니다. 이건 어떻게 하느냐? 그린블라트는 전체 주식 개수의 25%를 매 분기마다 이 마법 공식에 부합하는 새 주식들로 바꿔주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첫 해에 마법 공식 주식 20개를 모두 매수했으면 다음 해 첫 분기 때는 전체 20개 주식의 25%인 5개의 주식을 새로운 마법 공식 주식으로 갈아 끼우라는 거죠. 이렇게 함으로써 시간이 계속 지나도 계속 새로운 마법 공식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겁니다. 실제로 그린블라트가 책에서 쓴 바에 따르면 이 방식을 써서 1988년부터 2009년까지 투자를 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23.8%였다고 합니다. 참고로 동기간 S&P 500의 수익률은 9.6%였습니다. 그러니까 시장을 가뿐히 이겨버린 거죠. 자, 이쯤에서 지금 당장 웹사이트 가서 이 주식들 매수하기 전에 이 투자 방법을 활용하려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그린블라트는 말해줍니다. 자, 먼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투자 방법은 장기적으로 몇 년, 몇십 년 동안 유지하는 방법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먹히려면 최소한 5년은 이 방법을 써야 한다고 하네요. 애초에 처음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1년이고 그 후로도 계속 유지해야만 먹히는 전략인 거죠. 내가 여기서 찾은 주식들을 샀다가 몇 달 해보고 수익률이 좀 안 나온다고 바로 때려쳐버리면 하나만 하라는 겁니다. 아니 뭐 연수익률 20% 이상 보장해주면 밑줘야 본전 아니야? 한번 그대로 따라해볼까?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. 만약 앞으로도 이 전략이 먹히기만 한다면 정말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텐데요, 그죠? 근데 정말 이게 계속 효과가 있을까요? 2009년까지의 데이터는 있는데 최근 10년은 어땠을까요? 이 방법대로 백테스트를 정확하게 해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. 아무래도 당시에 마법 공식에 부합했던 주식들을 모든 시점마다 알아야 하고 매 분기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스까지 맞춰야 해서 간단한 백테스팅이 아니죠. 월가 아재님의 그린블라트 마법 공식 영상을 보시면 그래도 제법 근사하게 백테스팅을 해주셨는데요.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 마법 공식이 최근 10년, 20년간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도 이 전략을 계속 믿고 갈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설사 과거에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하더라도 미래에 계속 먹힐 거라는 보장이 없죠. 일단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? 이 전략이 먹히려면 몇 년 동안 오래 이 방법을 고수하면서 투자해야 하는데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. 특히 이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더욱 그렇겠죠. 물론 이 전략대로 해서 돈을 벌고 있으면 좋죠. 근데 어느 날 주식 계좌가 반통이 났다고 생각해봅시다. 이 하락에도 이 전략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? 그래서 이 마법 공식 투자 방법은 앞으로 효과적일지 아닐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. 근데 이게 원칙 그대로 누구나 실행 가능한 투자 전략이냐? 특히나 주식을 잘 모르는 주린이가? 이건 좀 힘들 수 있다는 거죠. 아니 그러면 어차피 실행도 못할 거 왜 이렇게 공을 들여서 이걸 설명했냐? 이런 생각 드시죠? 왜냐면 이 마법 공식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단순히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. 일단 자본 대비 수익률이 높은 회사를 저렴한 가격에 사는 게 주식에서 성공하는 비결이다. 이 핵심 원칙은 너무 중요하고요. 그리고 이 마법 공식 웹사이트가 여러분들이 투자할 만한 회사를 찾는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. 가끔 애플, 구글, 테슬라 이런 뻔한 기업들 말고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지 않는 하지만 알짜배기인 주식을 찾고 싶을 때가 있죠. 그때 이 웹사이트에서 기초 체력이 튼튼한 애들을 찾아보는 겁니다. 그래서 저라면 이 마법 공식을 투자에 이렇게 활용해 볼 것 같아요. 일단 이 마법 공식 주식 리스트를 뽑은 후에 쭉 리스트를 훑어봅니다. 그리고 여기서 더 알아보고 싶은 주식을 좀 더 조사해 보는 거죠. 내가 들어본 주식일 수도 있고 아예 모르는 주식이어도 됩니다. 저는 여기서 크록스가 눈에 띄네요. 요즘 크록스가 다시 유행이잖아요. 그래서 이 크록스를 주식 사이트에 검색을 해봅니다. 뭐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 저는 오늘 티커닷컴을 이용해 볼게요. 그래서 한번 보는 거죠. 재무제표나 이런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이 회사의 재무 상태는 얼마나 건전한지, 영업이익률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더 조사할 만한 주식일지 직접 판단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마법 공식 투자 방법을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새롭게 투자할 만한 회사를 찾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방법이 좋은 게 애초에 이 리스트에 있는 주식들은 기본적으로 스펙이 좋은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무작위 주식들 중에서 찾는 것보다 좋은 주식들을 찾아낼 확률이 높은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방법을 활용해서 여러분들만의 알짜배기 주식을 찾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조엘 그린블라트의 마법 공식 투자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. 돈 잘 버는 회사를 싸게 산다. 이 핵심 원칙을 가지고 이 전략을 생각해낸 게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시간이 되신다면 그린블라트가 쓴 이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,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마법 공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으니까요. 궁금하신 분들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오늘 또 다른 위대한 투자자 한 명을 다뤄봤네요. 저도 매 영상마다 새로운 투자자의 스타일과 원칙을 정리하는 게 꽤 재밌는 과정인 것 같아요. 다음 위대한 투자자 영상에서 보고 싶은 투자자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투자자들을 다룬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으니까요. 그걸 위해서라도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